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오전 10시 46분입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참 주말 좀 추웠죠? 네, 저도 단풍 구경을 살짝 하고 왔는데 동네 서울 쪽 위쪽 지역은 단풍이 다 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올겨울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 라니냐 현상 때문이죠. 라니냐 현상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소대순환이 막히게 되면서 열순환이 바다의 열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추운 지역이 더 추워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하니 이 전기세도 그렇고 잘 대비하셔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보고 있어요. 그죠? 뭐 주말에 단톡방에 제가 쇼각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뭐 이 하락이 뭐 쭉 빠지는 하락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상승할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제가 요번에 주말에 좀 무리를 하다가 요 시장을 조금 이렇게 너무 시장을 자주 보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조금 엇갈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 보겠습니다. 뉴스 살펴볼게요. 추우님 카페입니다. 네. 추우님 카페 뉴스가 없네요. 그럼 저희 단톡방 올려주시는 분 계시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은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전 재파 폴란드와 천무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쌤이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매수 가격이 오지 못해서 매수 체결은 그지 못했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림목을 잡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뜨면 보통은 선발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뉴스입니다. 미국 IRA 3년 유예 개정안 상원 모두 발의됐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죠? 네, 요거는 자, 어쨌든 유예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이죠. 그렇게 기아 자동차와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단타치셔도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한 1%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1% 대형주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0.7%인가 8%인가 뭐 그렇대요. 네. 얼마 되지도 않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제도 뭐 코인 단타 시황들 내면서 2%짜리 이렇게 좀 내드렸는데, 또 오늘 또 그것을 또 깎아 먹으면서 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잦은 매매는 수수료로 인해서 승률을 떨어뜨리고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만들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리가 장투가 가능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서 큰 걸 좀 노리시는 게 스윙적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걸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꾸 보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 금융시황을 가끔씩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짜 뭐 얼토당토하다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게 딱 보면 사기인지 보면 알겠는데 사람들은 거기 선동이 돼서 막 댓글을 달고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자극적인 걸 찾고 참 속상합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쌤은 홍보도 하지 않죠. 그죠? 홍보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욕심이 또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기 이런 게 아니라 사업가로서 영업가로서도 유명해지고 싶고 또 사람들 고객도 많이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거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분들 덕에 제가 또 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빨대 꽂혀서 빨리는 거 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죠? 고효가에 4년간 1,400조 넘치는 오일머니. 민살만 왕세자네요. 그죠? 참 얼굴에 여유가 가득합니다. 그죠? 그래요 뭐. 미국이 더 이상 사우디 등 중동 석유 주요 구매자도 아니고 군사 지원도 줄이며 중동에서의 출구 전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우디도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 좀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제거든요. 여기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물타기란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는 크게 없는 부분 같고요. 네옴시티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키우 어젯밤에 핵전쟁 나는 꿈을 꿨는데 참. 중국 외국인의 화이자 백신 접종 허용. 요거는 또 좋은 뉴스네요. 그죠? 중국 이제 그 올해 내년인가요? 아시안 게임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금가, 은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이건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으니까 같은 부분인 것 같고. 내재권금리 또 오른다. 어쩌고 저쩌고. 네. 자. 영국, 한국 한 달 만에 외환 10.5% 날렸다. 아니구나. 영 한 달 만에. 꼭 한국이랑 섞인 것 같네. 한국도 보유액 수익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이 박살났죠, 그죠? 네, 영국이 외환 보유가 박살났고 지금 달러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이전 정부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돈을 많이 쓰려고 했었어요. 외환 보유고를 쓰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여당 쪽 야당 지금 현재 여당이죠. 그쪽에서 좀 막으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복지 정책을 취하면서 국채를 팔아먹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부채를 지금 탕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치적인 요소가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뭐 많아서 어쩌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대비 이제 이자. 그래서 지금 이자가 올라버리고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외환 보유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우리 어디냐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것도 있으면서 좀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이 외환 보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중국 1등인데 이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엄청 많죠. 외환 보유가.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IMF나 이럴 때 비해서는 외환 보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MF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진행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게 전기세 올리고 뭐 가스비 올리고 가스비는 아니구나 그런 거 올리면서 세금을 좀 충당시키고 있다는 점. 우리 서민들에게 삶이 더 뭐 팍팍하고 힘들지만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추경호 그 경제부 총리님인가요? 그분 한 분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제가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네. 차다른 외국인 어쩌고 저쩌고 됐고요. 이씨,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금융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었을 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 25% 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뭐 금융투자세 부과 대상에 제외된다. 기본은 아마 기본세액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민주당에서 그걸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죠. 우리가 그 공산당을 보게 된다면 공산주의가 배탕이 그 뭐라고 할까? 좀 얘기 좀 너무 좀 선 넘는 얘기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어서 그나마 좀 중산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이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그죠? 지금 이제 저렴한 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투자를 해서 저축을 해서 뭐 저축은 하고 뭐 포트폴리오를 짜겠죠. 채권을 넣든지 주식을 좀 넣고 저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중산층이 갈 수 있는 부동산 가격도 이제는 꾸준한 우상향이 되지 않을 테니까 우상향 자체도 경기 상승률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이걸 막아버리겠다. 참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양쪽 정당이 전부 다 개판이잖아요. 그죠? 제가 개돼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민주당도 그렇고 저기 국민의힘은 돼지 새끼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시고 많이 어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증권을 하고 우리가 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작 5천만 원 벌자고 이거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가. 이거 그냥 모두 비노동 수익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신노동, 저희 방송들을 보면서 뭐 저 포함해서 온갖 유튜브들 찾아다니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보고 뉴스 보고 엄청 고생하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실제 육체 노동보다 더 힘든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노동을 하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왜 이렇게 받아야 되냐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이거라니까요. 이제 부동산도 답이 없어요. 부동산도. 그죠? 부동산 물론 지금 뭐 부동산은 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죠? 물론 기회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쭉 막 그냥 대상승장 이런 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제 저평가된 상태에서 경매를 잡아서 이제 차익을 노리는 그런 건 있겠지만 서민들이 그게 하기 쉽습니까? 참. 자, 중간선거입니다. 네, 요거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중간선거인데요. 미국 중간선거 끝나면 소식 오른다. 낙관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중간선거에서 누가 이길까요? 저는 트럼프 쪽 세력이 이기지 않을까, 공화당이 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과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딜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좀 유리한 법안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알고 있어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단타를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글쎄요, 뭐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12월 정도까지는 주식이 그래도 금방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간선거 이후로 아마 금리도 어느 정도 한번 또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보죠. 그죠? 네. 우리는 뭐 무조건 이렇다 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자, 여기 주제도 좀 중요한 얘기네요. 폭락당의 스테이블 코인 담보 이상 코인도 경보음. 스테이블 코인들요, 지금 테더조차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왜 비트코인 담보 물건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빗 같은 경우에, 바이빗 제가 지금 노 포지션인데, 지금 노 포지션이에요. 어제 숏 포지션 이쯤에서 익절을 하고, 이걸 숏을 먹었어야 됐는데, 제가 잘 때는 제가 보통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하고, 여기 롱 걸어놨던 거를 그냥 본전에 청산하고 지금 치웠습니다. 뭘 보려고 얘기했지? 보시면 테더죠. 테더. USDT. 테더로 이제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인버스는 USD인데, 이게 비트코인 담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랑 비트코인이면은, 테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뭐 엄청 불안하다, 뭐 망할 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찝찝한 구석들이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를 잡기가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때 비트코인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다 머물 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비트코인 뭐 전송할 때 좀 수수가 좀 들겠지만 그런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설픈 스테이블 코인들 막 이자 많이 준다, 12%, 30%, 20% 준다 하는 것들 그냥 거의 다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아시겠죠? 코인 쪽은 철저하게 그냥 단타로만 접근하십시오. 철저하게. 제발 부탁이니까. 가치로 운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환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환율, 안쌤 도사죠, 그죠? 환율이 반등할 때가 됐습니다. 요 정도 밑에까지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작은 반등 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잠시 숏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이때 또 비트코인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과 아직까지 디커플링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일본도 그렇고 막 국채를 막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 돈들이 막 이제 여러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작은 물길이 들어오고 있다. 글쎄요, 이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사려도 되죠. 그죠? 살짝 사렸다가, 어쨌든 환율은 지금 비싸거든요. 환율이 비싸니까 여러분들 달러 인버스를 한번 노려보시든지,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강하게 액션 취하기 조금 그래요. 한번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지지고 하다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마치 뭐처럼 빠지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15분 요런 느낌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지 않는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충 이해되시죠? 네. 오일도 뭐 꿀렁꿀렁거리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꿀렁꿀렁거리면서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오일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별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때 워낙 쌌던 거지. 이 정도 가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평이한 수준 아닌가?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오일도 이제는 이 위로는 실제로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제가 100달러 근처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 위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조정은 아닙니다. 이제는 롱 포지션 잡긴 좀 그래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버, 골드를 같이 볼까요? 네, 골드. 금값 뛰었죠. 그래요. 근데 금값이 뛰었다고 해도 많이 빠졌잖아. 이만큼 빠져서 뛰었는데 뭘.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금값이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 바로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값과 실버는 똑같죠? 그죠? 실버 같은 경우는 제가 장투로서 굉장히 매력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올랐어요. 실버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쵸? 만약에 이 정도 가게 되면 21을 넘어서게 되면 한번 잘라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번에 뚫고 가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 다시 움직이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꿀렁꿀렁 하다가 이렇게 가든지. 그쵸? 이 밑에 자리를 안 주네요. 밑에 자리를 주면 정말 연결까지 한번 하고 싶었는데 밑에 자리를 그렇게 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주식도 좀 볼까? 주식 볼 게 뭐가 있을까? 뭐 대한항공 잘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으니까 거의 20%, 10%, 네, 10%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제 훌쩍 10% 훌쩍 넘었지. 이면 800원이면 그렇죠. 20%, 15% 정도 수익 나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자동차 오늘 단타 이야기 했는데, 그죠? 오늘 또 갭상승 쉽잖아요. 네, 여러분들 쉽지 않나요? 삼성 SDI 좋았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다 말씀드렸고, 카카오 48,000원. 근데 쭉 갈 상승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작은 반등 정도. 차라리 네이버가 낫다. 네이버가 더 안정적이죠. 상승하는 모습이.
그냥 뭐 말하는 그러죠. 그래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볼 게 어디 있어요? 셀트리온, 제가 좋아하는 셀트리온. 근데 하지만 셀트리온 저는 지금은 사지 않을 겁니다. 애매한 흐름이거든요. 셀트리온 저는 이 만약에 내년 가을이나 넘어가서 내년 가을쯤 이 밑을 만약에 이탈해 준다면 저는 셀트리온 묻지마 매수 돌아갈 겁니다. 아 몰라 그냥 셀트리온 무조건 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서 꽤나 좀 시원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이 밑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말 따라 하셨던 분들 물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 반등에 잘 탈출하시고, 근데 지금 요 정도 수급이면 여기 정도는 침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6,000원 24,000에서 26,000원 사이에서는 그냥 좀 툭툭 털고 한쌤 욕 좀 하시고, 그죠? 욕 좀 하시고 툭툭 털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때 탈출할 거예요. 제 평단 이거 4만 넘거든요. 48,000원인가? 제 평단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어딘가 있습니다. 요쯤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병신새끼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뭐 제가 은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커버가 좀 되는 부분이 한데 많이 사진 않았거든요. 100몇십만원 정도 샀었는데 막 그래서 아마 요 정도에서 털고 나올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바닥 같은 바닥에 보였으니까. 그죠? 아니면 이제 여기를 손절로 이제 버텨보시던가. 이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는 이 정도 모습이 보여지면 이건 바닥이에요. 바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면 안 되는 바닥이에요. 바닥은 바닥인데. 근데 이게 이런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빠지고 뭐 지지고 뻗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거든요. 보통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찌지고 뻗고 뭐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쌍바닥 이렇게 찍든 아니면은 이탈 살짝 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든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역헤드 숄더에서 이 왼쪽 어깨는 등장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32,000원에서 이 정도는 끝이고, 바닥 한번 더 파주면 이제 쭉 상승할 수 있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왼쪽 어깨에서는 잘라주고 다시 사더라도 26,000원 정도에서는 팔고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물린 것도 탈출시켜 드려야 그게 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거든. 손해가 나시더라도. 그분이 그 제 방송을 아직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네, 요거는 시황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해지요충 놀이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공방에 좀 오시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저는 공방 와셔서 저도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공부해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비중 살짝 덜어내셔도 좋습니다. 11월 6일 관리되신 분 상관없다. 비트 기준으로 2,940만원 자리에서 다시 체어볼 물량이라 참고하셔서 관리해주세요. (11월 6일) 일지 리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죠. 오전입니다. 요때에요. 요때에서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네, 그런 거예요. 쉽죠? 쉽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자, 근데 시드 비중은 이제 10% 이상의 수익분을 기준으로, 그쵸? 5팔 정도. 그러니까 시드 비중 5할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엠토스 1,600원 손절로 1,600원입니다. 앱토스를 단타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 빠졌습니다. 앱토스를 보러 갈까요? 언제였냐면
요거는 이제 실시간 단타죠. 눈에 보이는 바로 잡았거든 단타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단타 치실 때 이럴 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실제 단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미련 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사서 지금 팔아버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시황할 때는 장초성 시황을 많이 하거든요. 눌림목 잡아라 어째라 관리해라 이런 걸 하는데 단타는 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1600원입니다. 내가 여기 뒤에만 조정해 드렸거든요. 오후 4시 46분입니다. 이거는 실제 복부돼서 올릴 때 넘어가 보이더라고요. 여기거든요. 그쵸. 요 자리에요. 11,000원 싹 돌파하는 그 순간. 그럼 요때 요걸 돌파할 때 돌파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어때요? 그렇죠.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앱토스 11,500원부터는 분할 매도 해주세요. 2할 정도 남기셔도 좋음. 그리고 전량 매도하고 끝내시죠. 라고 앱토스 단타를 끝냈습니다. 근데 아마 따라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지? 저희같이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쭉 올라가서 1,500원을 살짝 넘어가면서 툭툭 쳐서 그죠? 정상이 되고 마지막에 눌림목을 또 알고리즘은 그 다음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그리고 11,000원에서 작은 반등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라고 해요. 요 정도만 보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11,000원에서 딱 11,030원인가요? 11,030원에서 11,300원까지 이렇게 살짝 한 3% 되나요? 반등이 나오고 죽어버렸죠. 그렇죠. 이런 게 쉬운 파동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파동은 얘를 기준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파동은 돌파를 했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처음 살 때는 여기를 손절가 주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공방 오셔서 배워가세요. 나도 먹고 살자. 그래서 어려우시면 많이 후원금 많이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노크는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등골 뽑아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얘기해주세요. 그냥 커피값 한 잔만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일부러 조금은 주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든. 공짜 수업 안 듣는 거 알죠?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도 좀 무력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봉사활동한 것 같아. 자,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어때요? 네, 그죠? 이러면서 여기 본 자리들이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선 이런 것들 보고 작은 반등 먹고 끝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걸 알고 하시면 안 돼요. 단타는요. 단단히 이거는 머릿속에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냥 끝. 더 가면 내 거 아니고 난 다른 거 보면 되는 거야. 똑같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종목을 찾으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단타 공부하는 거예요. 광고도 좀 하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정찰 정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과거에 제가 9월 말 10월 하순쯤 계속 매수해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아마 현금 비리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하는 거 부분이고요. 요때 또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알고랜드 지금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또 다시 또 회복하고 있긴 하네. 다행이네요. 보시면 요것도 작은 단타로 요건 제 스타일입니다. 요건 돌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눌림목을 노리는 건데 요 타이밍 요때거든요. 17분. 여러분들 분까지 좀 보십시오. 제가 하는 시간이 언젠지. 이게 지금 단타는 정말 타이밍이거든요. 5시잖아요. 그죠? 어디 갔냐? 5시. 오후 5시. 요때요. 요때. 밑에 보이죠? 17시. 보이시는가? 16, 18, 4, 17시. 요때요. 요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2% 정도의 반등이 2% 맞죠? 2% 이거는 여기는 한 3% 정도 된 반등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빠졌어요. 그쵸? 이때는 노란불 들어온 겁니다. 요것도 반동 노려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노란불 들어온 거니까 그 뒤로는 하시면 안 돼요. 왜? 수렴이 일어났으니까. 수렴이 이탈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 방향이 크게 결정되거든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정찰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정찰, 작은 정찰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이런 데서 잡아서 하실 수 있고 계속 하려고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일목구형표의 저점 반등이 또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코인을 보실 때 일목구형표 두꺼운 그림 항상 뭐다? 난기류성 반등이 일어난다. 그냥 공식이죠. 공식. 이런 것들은. 그죠? 단타죠. 공식. 그럼 240에 사서 요거 비트코인 이 큰 부분이 1% 가깝네요. 그죠? 1% 가까운 반등이니까 뭐 괜찮은 거죠. 마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달한 롱을 먹을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롱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사실 손절하는 게 맞는 건데 뭐 그분은 잘 하셨겠죠. 그죠? 네.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중이 떠중이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선전하면서 남의 아이디 가지고 막 와서 밑에 댓글 달고 이러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투자와 트레이딩을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말이 길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항상 현명한 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단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뭐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좀 제가 틀린 것도 보여드려야지 참. 요거 아직 틀렸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자 이것도 보여줘야 돼. 전 설선이 솔직하니까 언톨러지 했는데 지금 아직 손절 나가진 않았거든요. 기아차 단타 쳐도 좋습니다. 돼있죠 그죠? 네. 공지방 제가 다 쓰는 겁니다. 요런 모습이니까 하셔도 좋다. 요럴 때 이제 제가 장투성 단타를 치시는 거 좋아요. 첫 단추.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언톨러지가 이렇게 튀더라고요. 이렇게 쫙 튀길래.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 보면 여기서 사고 싶어져요. 안 됩니다. 되돌림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 정도 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더 밀어버리더라고요. 뭐 지금 요 정도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 혹시라도 제 말 듣고 따라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출시켜드리는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할 때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도 그죠?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도 무조건 이거 전체 되돌림 비율 체크하셔서 여기서 도전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손실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요거 손절 치더라도. 근데 여기서 사버리면 345원이 샀다고 치면 손절이 깨져버리면 이거 5%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1000만 샀으면 50만 손절 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좀 빠졌네. 지워져 버렸네. 제가 실수로. 네. 이게 대체로는 어디 갔냐? 세타퓨에 이렇게 많이 갑니다. 요 단타를 치고 싶었던가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잡고 요 반등폭이 2% 정도 된다 싶을 때 제가 이걸 시황을 내는데 요 85에서 87 정도 되죠. 2% 정도 되죠. 그래서 잘라주고 위에서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꺾이면 남은 물량 전량 청산 이렇게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걔가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고. 막 좀 짜증이 좀 났죠. 그렇죠? 틀린 것도 돼야지. 항상 다 맞으면 재미없잖아요. 인간 미스야 되지 않나요? 엑시 인피니티도 아마 그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이렇게 하죠. 보시면 되죠? 들어올리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모습.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되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사셔야 돼요. 다시. 그쵸. 이쯤에서. 그리고 만약 이탈되게 된다면 1900, 2900, 한 15만원, 16만원 요 정도 20만원 밑에 요 정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는 좀 승부를 조금 보셔도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빠질 시기가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꿀렁꿀렁 거리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등장한 요 타이밍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한 날짜로 쳤을 때는 11월 9일 정도에서 이 정도 가격대가 매력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 가능성도 가고 계시고서 요 끄트머리에서 타점을 또 노려보겠다. 두 가지 생각 시나리오 정도 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 자, 오늘 단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